보시죠. 그러니까 문제요. 그러니까 3회첫 문제죠. 13번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있죠. 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요. 그래도 보시고 가시죠. 74쪽 보시면 뭐 이제는 다 아시겠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72쪽이 더 낫습니다. 72쪽 보고 74쪽으로 가시죠. 그러니까 72쪽에 공법의 행위주체 4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고 그 중에 지방, 자치단체, 그러니까 특별시, 그러니까 광역시, 도가 있고 기초에 시, 군, 구가 있죠. 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 시를 뭐라고 하고요? 대도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도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죠. 시대기 원칙. 그러니까 시대기 지정하는 판에, 그러니까 국가도 5가지 경우일 때는 지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시군구는 지정할 수 없고 지정해달라고 뭐 하는 거고요? 요청을 하고, 그러니까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지정해달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정과 요청과 제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국가가 지정한다 5가지. 다음 쪽 와서요. 74쪽에, 그러니까 굵은 1번 지정, 국시대. 양보 1번 원칙, 시도사, 대도시장이 지정하는 게 원칙. 양보 1번 예외, 국가가 지정한다 5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뭐 작은 1번 국가가 사업할 때, 작은 2번 다른 장관이 요청할 때, 다른 3번 그러니까 시대끼리 토닥 끓일 때, 그러니까 4번 긴급히 필요한 때, 5번 국세 들어가는 회사 30만 이상 지정 제한할 수 있다가 있죠. 그러니까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문제 13번. 그러니까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로 아닌 것은 동그라미 1번 국가가 사업을 한다. 동그라미 2번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 동그라미 2번 X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지 윗사람 누구에게 요청을 하는 거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 특광도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틀렸고, 동그라미 3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 회장 또는 정부 출연기관장이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 국세에 들어간 회사 30만 이상은 맞죠. 동그라미 4번 천재지변으로 인해 도시개발사업 긴급 파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도시개발사업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 행정구역에 걸치는데 해당 시장 관계자들끼리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책이요. 책 한쪽 앞으로 와서요. 그러니까 73쪽에 양과로 2번 도시개발사업 절차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합니다. 여기다 사업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 개발계획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계획을 내면 30가지 항목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위치, A 소유자, B 소유자 등등이 있고, 첫 번째 계획으로 뭘 결정한다고요? 위치를 결정하죠. 그러니까 개발구역이 지정됩니다. 그 다음에 30가지 항목 중에 4가지요. 12가지 중에 누가 해봐라. 시행자. 그 다음에 시행 방식. 수용 방식 때, 수용 대상, 토지 등의 목록이 첫 번째 계획에 들어오는 거죠. 다음 시행자가 설계도를 써냅니다. 위치는 결정돼 있고 그 위치를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겠다. 설계도를 써내죠. 신장노선 긋고, 땅 반듯반듯하게 하고, 아파트 건물을 지을 수도 있죠. 두 번째 계획, 설계도 써내고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실시계획 써내서 인가를 받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계획이요. 그 정해진 도면에다가 누구누구에게 어디 준다는 걸 정하고 가죠. A, B, C에게 각각 A에게 이 땅, B에게 이 땅, C에게 아파트를 준다. 세 번째 계획, 환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가죠. 환지 계획을 세웁니다. 환지 계획 써내서 뭘 받고요? 인가를 받고 사업을 하게 되죠. 이렇게 가는데 이 계획 절차요. 행정계획 절차 똑같죠. 한 장, 두 장 넘어와서요. 77쪽에 2장 3절, 굵은 1번. 첫째 줄에 도시군관리계획,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심의 결정. 둘째 줄에 공람, 공청회 거치고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한다. 이 절차를 거쳐서 개발 계획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개발 구역 위치가 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절차 거치는데 계획 두 글자 2년
2년 동안 땅값 20배도 넘게 뛰니까 뭐 먼저 지정하고요. 구역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천천히 계획을 세워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공람, 그러니까 공청회, 그러니까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그러니까 개발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를 뭐라고 하고요? 양괄호 1번.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79쪽. 양 굵은 3번. 그러니까 원칙. 절차 다 밟아 세우는데 2년 동안 땅값 20배. 예외. 오른쪽 예외. 기습 발표한다. 양괄호 1번 원칙. 그러니까 세트 출점. 지정권에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려면 그러니까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양괄호 2번 예외.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세종시와 같이 공모하거나 신도시 잡기에서 투기 잡자, 신도시 때 투기 잡자, 다음 지역에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문제 와서요. 죄송합니다. 책 계속요. 양괄호 2번, 동그라미 2번, 기습발표. 그러니까 작은 1번, 보존녹지에 위한 녹감농자. 2번, 우체국 면사무소장 등 찌끔, 주상공 찌끔, 30% 이하. 3번, 장관끼리 협의한 지역 등이 있죠. 그러니까 문제 와서요. 14번,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동그라미 2번, 자연녹지, 생산녹지, 녹감농자 쪽이죠. 동그라미 2번, 도시적 외의 지역. 3번, 국토부 장관, 국가균형발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지역. 4번, 해당 도시개발구에 포함되는 주거상업공업,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x요. 30 이하, 30% 이하. 주상공 찌끔. 5번, 개발계획 공모할 때 기습발표 할 수 있다가 되죠. 4번이 틀렸고, 15번 문제요. 괄호 안에 들어갈 면적이 틀리게 연결된 것은 첫 번째 동그라미요. 7번 보시죠. 여기가 공청회입니다. 공람, 공청회이고, 공람 절차요. 공람을 6글자로 얘기해 풀면 뭐가 되고요? 주민의견 청취이죠. 주민의견을 들으려면 뭘 해야 되고요? 절차가요. 두상 신문에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서 서류를 볼 수가 있고, 그 옆에 라면 박스가 있죠. 라면 박스에다 뭐 써내고요. 의견 써내면 하나하나 검토해서 타당하면 반영하고, 반영했다 안 했다 통보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고가 2 이상의 일간 신문에 발표하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신문에 발표하려니까, 신문에 광고를 내려니까 광고비가 많이 들죠. 그래서 찌끔하면 일간 신문이 아니라 지가 발행하는 신문에다가 내면, 그러면 광고비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지방 신문에다 내면 광고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고비를 아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광고비 아낄 수 있다. 덩어리가 얼마 미만이면은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이 절차 공람, 주민의견 청취 절차 중에 공고, 그 중에 하나인 공고, 그 절차를 일간 신문이 아니라 지방 지신문에다 발행할 수 있다. 얹어서 발표할 수 있다. 뭐 그런 대목이 있는 겁니다. 문제 와서요. 박스에 첫 번째 동그라미.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사선긋고요. 위반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시행자,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에 대한 사항, 공람기간 등을 사선긋고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사선긋고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사선긋고요. 공보 해당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공고를 신문이 아닌 지방신문 공보에 할 수 있다. 두 번째 동그라미, 국토부 장관, 지도사, 쌍수구청장, 도시개발사업 시행하는 지역의 면적이 얼마 이상인 경우에는 사선긋고요.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람 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 개최해야 된다. 크든 작든 공람은 반드시 해야 되고 100만 이상이면 보너스 공청회도 한다가 있죠. 100만 제곱미터 이상.
세 번째 동그라미 얼마 이상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선 그구역 해당 구역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유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것저것 다 갖춰야 된다. 제대로 된 신도시 얼마는 돼야 되고요. 330만 이상은 돼야죠. 네 번째 동그라미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구역을 지정 후 표시요. 구역을 지정 후, 그러니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러니까 사선 그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구 시한 날부터 2년 되는 날까지 개발 계획을 수립 고시하지 않으면 2년 되는 날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사선 그구역. 그런데 제대로 된 신도시 때는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자.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330만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으로 한다. 동그라미, 다섯 번째 동그라미요. 국세 들어가는 회사 30만 이상이 있죠. 공공기관의 장, 정부출연기관의 장 등이 국가계획과 밀접한 권리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선 그구역. 그래서 국토부 장관에게 제한할 수 있고, 그거 받아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가 있죠. 틀린 것은 3번 330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16번 문제. 도시개발 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3번이 맞는데요. 3번 세모하시고, 행정법 이론은 우리 시험하고는 큰 관계는 없고요. 조합의 법적 성격은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에 해당한다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언저리에다가요. 강제가입 쓰시고요. 동그라미 4번에 있군요. 아무튼 동그라미 3번 앞에 강제가입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조합에 강제 가입된다. 토지 소유자, 사람이 모인 단체이죠. 사람이 모인 단체여서 사단법인이고, 비영리는 택도 아니고요. 아무튼 법으로만 그냥 행정법 이론에서만 비영리라고 하는 거죠. 뭐 달라고 조합 만들고 뭐 달라고 사업해요? 떼돈 벌라고요. 떼돈 벌라고 하는 건데, 그냥 이 사업이 공익사업이고 강제 환지가 얹어진다. 그래서 공익사업이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표현하는 게 비영리라고 하는 거지. 떼돈 벌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행정법 이론에서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3번 맞고요. 동그라미 1번. 아무튼 동그라미 1번 손댈 수 없이 다 틀려 있죠. 16번 문제. 동그라미 1번. 개발법에는 뭐가 없고요. 추진위원회가 없고, 도시정비법 가면 뭐가 있고요. 청우의 깡충이 있죠. 도시정비법에서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거고, 개발법에는 추진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사선 그구요. 도정소유자 과반동이라도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 이상 위원으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구석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냥 그건 다 도시정비법 얘기죠. 도시정비법 얘기고, 개발법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1번 틀렸고, 동그라미 2번. 조합이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사선 그구요. 주된 사무소 소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선 그구요. 지정권자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된다. 셋째 줄에 인가 X요. 신고이죠. 변경 신고입니다. 변경이 나오면, 두 덩어리이죠. 그냥 변경. 어찌고 저찌고 한 사항의 변경이 있습니다. 변경만 나오면 두 줄이죠. 인가를 받았습니다. 인가 받은 거 변경하려면 뭘 해야 되고요?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되죠. 그 절차 그대로 밟습니다. 그런데 어찌고 저찌고 변경이 나왔다고요. 어찌고 저찌고 변경이 나왔으면 인가 받은 거 변경하려면 뭘 해야 되고요?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어찌고 저찌고 변경이니까 여기에는 뭐가 붙고요? 중요한 사항이면 중요한 변경이면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되고, 경미한 사항이면 변경에 대해서 인가보다 절차를 줄여준다. 신고를 하거나 그냥 하게 한다가 있는 거죠. 근데 어쩌고저쩌고 한 변경, 사무실 302호에서 302호로 바꾼다고요. 그런 거야. 경미한 사항이겠죠. 공고방법 변경, 경미한 사항, 그 두 가지는 신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맞고, 4번 조합원은 사선 그구요. 조합원은
도시기 발표관에 토지가까지 놔두고요. 또는 X, 뒤에 거 싹 X. 첫째 줄에 토지 아래다가 소유자로 한다. 토지 소유자로 한다. 그러니까 조합원은 도시기 발표관에 토지 소유자로 한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면 다 조합원이 된다. 강제가입이죠. 뭐 동그라미 3번 앞에 강제가입 썼고, 그러니까 강제가입이니까 당연히 그 뭐가 이어지는 거고요. 뭐 동그라미 3번 앞에 강제가입 썼으니까,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앞에 그러니까 전부완지가 이어지게 되죠. 전혀 다른 말뜻 같지만 그냥 이어지는 한 세트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토지 소유자가 조합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토지가 조합에 들어왔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돈 주고 살 게 없죠. 수용을 할 수가 없다고요. 수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혼용도 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방식밖에 안 돼요? 전부완지 방식밖에 안 되는 거죠.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조합은 도시기 발표 사업을 수용 X, 사용 X, 시행자들 아무튼 그렇죠. 수용 사용이 아니라 전부 환지 때만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따라서 옳은 것은 3번. 그러니까 17번 문제요. 그러니까 토지상환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있죠. 그러니까 17번 문제가 그러니까 토지상환채권입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세종 상가딱지를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뭐 일단 법조문은 뭐고요? 원하면 일부 토지 건축물이죠. 원하면 일부 토지 건축물이고, 그러니까 세종 상가딱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용 다 돈 주고 사들여야죠. 땅 주인 100짜리 땅을 갖고 있습니다. 땅 주인이 돈 줘. 그러면 100 현찰 줘야죠. 그러니까 B 땅 주인이 난 괜찮아, 딱지 줘도 괜찮아. 그러면은 60 현찰 주고 40 딱지 주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B 소유자가 원할 때만 딱지를 줄 수가 있죠. 원하면 60은 현찰로 줘야 어디 가서 전셋집이라도 구하죠. 나중에 딱지 갖다 내면 상가 땅, 상가의 한 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돈 갖고 사업하는 게 원칙. 그러니까 남한테 저런 거 하려면 뭐 받아야 되고요? 승인을 받아야 되죠. 민가는 부도 파산 염려가 있으니까 뭐도 받아와야 되고요. 보증도 받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요. 그러니까 문제, 그러니까 17번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토지상환채권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한다. X요. 자본주의인데요. 자본주의인데, 그러니까 껌 사고 팔지 못한다. 커피 사고 팔지 못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사고 팔지 못한다. 뭐에서요? 투기잡자 때요. 토지거래 허가제는 그 부동산 거래법에 있고, 그러니까 주택거래 허가, 그 주택거래를 할 수 없다. 주택의 전매 제한. 그러니까 무이사 저족 할 수 없고 전매 제한 할 수 없다. 두 덩어리가 있는 거죠. 그거 말고는 자본주의 사회 다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XX요. 돈 빌려주고 거기다 뭐 차용증 썼습니다. 아니 뭐 계약서를 썼다고요. 계약서에 이름 써요? 안 써요? 이름 쓰죠. 당연히 기명 이름 써져 있고요. 동그라미 3번. 토지상환채권 이율은 그러니까 발행 당시 금융기관 예금금리 부동산 수요와 공급상을 고려해서 발행자가 정한다. 발행자가 정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지방공사인 시행자가 사승거구요. 토지상환채권 발행하는 때에는 사승거구요. 어찌고 은행이나 어쩌고 보험회사 공제조합에 지급 보증을 받아야 한다. 유지하니까 뒷내용을 살릴 거면 처음 시작하는 동그라미 4번 첫째 줄에 지방공사 X요. 민간 쓰시고요. 민간 누가 발행하든 승인은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아니지 않은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고, 민간은 부도파산 염려가 있으니까 보증도 받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토지상환채권 발행 규모는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사성거구요. 해당 토지개발사로 주동되는 분양 토지건축물의 2분의 1, 3분의 1 X, 2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가 있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18번 문제요. 그러니까 환지처분의 효과가 있죠. 환지처분요. 그러니까 책을 보시면 이쪽인가요? 101쪽. 그러니까 가는 중간에 그러니까 97쪽에 5장 2절 그러니까 환지의 정지 지정할 수 있다가 있고, 그러니까 다음 쪽에 98쪽에 굵은 3번 환지의 정지 지정 처분의 효과와 목적, 양과 1번 사용식이 옮겨지는 거죠.
양괄호 2, 3, 4 다 사용수익이 옮겨지니까 양괄호 2번 채비지는 사용수익만 갖고는 의미가 없으니까 처분도 해야 되고, 양괄호 3번 사용수익이 옮겨지니까 다음 쪽이요. 99쪽에 셋째 줄의 그림에 오른쪽에 C 원토막 못 쓰게 됐으니까 깎아달라. 그러니까 D1, D2막 못 쓰게 됐으니까 보증금 돌려달라. 양괄호 4번 그러니까 3, 4번 땅에 B 건축물 사용수익에 권리적거리니까 제거할 수 있다가 있죠. 그러니까 100쪽이요. 5장 3절 환지처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1번 절차요. 그러니까 네모 4개. 첫 번째는 시행자가 할 만큼 했으면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지정권자는 세 번째 간 공사 끝 발표하면 끝나고, 두 번째 간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중공검사 신청, 세 번째 간 지정권자가 공사 끝 발표해야 끝나는 거죠. 그로부터 60일 안에 환지처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60일 내에 환지처분 해야 된다. 동그라미 3번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면, 새 땅 주려면 퀵 택배가 아니라 뭐 한다고요? 공고를 하는 거죠. 어떻게 넘겨준다고요? 공고하면 넘어가죠. 언제 넘어간다고요? 공고일 밤 12시에 넘어가는 거죠. 그 밤 12시, 그러니까 밤 24시, 다음날 0시, 다음날 똑같은 말이고 똑같은 한 시점을 얘기하고, 환지교부, 동그라미 1번 종전권리 새 땅으로 넘어간다. 동그라미 2번 종전권리,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가 새 아파트 주인이 된다. 동그라미 3번 공적인 땅 밤 12시에 시작된다. 동그라미 4번 넘어갈 게 없으면 밤 12시에 꽥 죽는다. 동그라미 5번 주소는 못 들어간다. 동그라미 6번 지역권 남아있는다. 굵은 2번 청산금 밤 12시에 확정된다. 다음 쪽이요. 굵은 2번 환지처분의 효과. 동그라미 1, 2, 3, 4, 5, 6 그대로고 밤 12시 하나밖에 없죠. 밤 12시가 말고 뭐 틀릴 거 없고요.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 서한자가 밤 12시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단 환지의 정지 지정에 의해서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하기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게 있죠. 굵은 3번 환지처분의 효과 청산금. 그러니까 먼저 1번 개발계획 위치 결정돼 개통이 300제곱미터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 실시계획, 세 번째 계획 환지계획 150에다가 50 더 얹어서 200 한 필지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50에 대한 돈이 청산금이죠. 환지계획 때 계산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업을 하죠. 사업이 끝나고 나서 계산하라고 며칠을 주고 있어요? 60일이요. 그때 계산하라고요. 그 계산하는 것을 뭐라고 또 하고요? 결정한다고 하죠. 언제 확정되고요? 밤 12시에 확정되는 거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문제. 그러니까 18번 환지처분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환지계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토지에 있던 권리는 사승거고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사승거고요. 밤 12시 맞나요? 오늘 밤 12시요. 오늘이 끝나는 때요.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아니 다시요. 책이요. 책의 100쪽이요. 그러니까 100쪽에 굵은 1번 동그라미 1, 2, 3 동그라미 3번 아래 그림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넘겨준다고요? 공고에서 넘어가죠. 언제 넘어간다고요? 지금 거기다 그러니까 100쪽에 굵은 1번 동그라미 1, 2, 3 아래 있는 그림이요. 그림의 첫째 줄이요. 어떻게 넘겨준다고요? 공고에서 넘겨주죠. 언제 넘어간다고요? 공고일 밤 12시에 넘어가는 거죠. 환지처분 공고일 종료되는 때, 환지처분 공고일 밤 12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0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인 거죠. 지금 오늘이 며칠인가요? 9월 19일인가요? 18일인가요? 9월 18일이요. 그래서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다 끝났으면 뭐 마무리 단계 주민의견 청취가 있고 뭐 그에 알아서 하고 공사 끝 발표가 있다고요. 공사 끝이 있으면 그로부터 며칠 안에요? 60일 안에 환지 처분을 해야 된다고요. 환지 처분을 해야 된다.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넘겨줘야 된다. 넘겨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넘겨줄 거냐고요? 어떻게 넘겨준다고요? 공고하면 넘어가는 거죠. 공고한 날, 밤 12시에 넘어가는 거죠. 그게 다음날 0시입니다. 밤 12시나 다음날 0시요. 9월 18일, 24시와 9월 19일 0시, 그 똑같은 그 안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밤 12시요. 예, 뭐 어려우시면 이따 밤 12시 같이 모이시고요. 예, 모여서 확인해 보면 되죠. 밤 12시입니다.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권리는 사선 그거고요. 판지문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사선 그거고요. 그 사이요. 9월 18일 끝나는 때 밤 12시 맞나요? 맞죠? 됐죠? 그래서 첫째 줄 환지를 정하지 않으니까 둘째 줄 끝에 소멸 없어지는 겁니다. 넘어갈 게 없으니까 꽥 죽죠.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 위협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원칙으로 종전 토지에 존속한다. 사선 그거고요. 땅에 달싹 붙어있는 건 남아있는다. 다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역이 없어진 지역권은 사선 그거고요. 유지시킬 필요가 없죠. 판지문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사선 그거고요. 밤 12시 맞나요? 맞죠? 소멸한다. 동그라미 3번 청산금은 사선 그거고요. 판지문이 공고된 날이 다음날에 사선 그거고요. 밤 12시 맞나요? 맞죠? 확정된다. 동그라미 4번 보류지는 한지계에서 정한 자가 사선 그거고요. 판지문이 공고된 날 다음날에 사선 그거고요. 밤 12시 맞나요? 그러니까 다음날 0시니까 밤 12시 맞나요? 맞죠? 예, 맞고요. 소유권을 취득한다. 동그라미 5번 채비지는 시행자가 사선 그거고요. 소유권 이전등기 마친 때 틀렸죠? 밤 12시요. 네, 그래서요. 동그라미 5번은 첫째 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네모하시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네모하시고, 거기다 숫자 2. 동그라미 5번 넷째 줄에 판지주문이 공고된 날이 다음날에 네모하시고, 거기다 숫자 1. 판지주문이 공고된 날이 다음날에. 그 두 가지가 지금 엇갈려 있는 것 뿐이죠. 엇갈려 있는 거고요. 바꿔서 읽으면, 옳게 읽으면, 채비지는 시행자가 판지주문 공고된 날 다음날에 밤 12시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완제 정지가 채비지 용도로 지정된 때에는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가 되는 거죠. 이런 거 그냥 한 문장, 이게 두 문장으로 끊어서 내는 게 훨씬 나은데, 아무튼 섞어놨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그냥 밤 12시인 거죠. 지금 뭐 민법 186조는 다 아시는 거고요. 예, 밤 12시는 엄청 중요하죠. 예, 밤 12시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개발법 보셨고, 여기 좀 뭐 추가 설명 좀 필요한 게 있나요? 아니, 그냥 그래서요. 오늘 밤 12시에 같이 모여서 확인을 하면 더 선명한데, 또 어느 날 정해서 했으면 좋았을걸. 안타깝게도 올해 우리가 1년 동안 이 밤 12시를 같이 몸으로 확인해 본 적이 없잖아요. 9월 18일 밤 12시, 9월 19일 0시,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새 땅을 받는 겁니다. 새 땅을 받으니까, 옛날이요. 그러니까 옛날이 중요해요? 새 땅이 중요해요? 새 땅이 중요하죠. 밤 12시부터인 거고요. 밤 12시에인 거고요. 여기에 B는 옛날 땅 105번 땅 갖고 있었는데, B는 새 땅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받지 않기로 했으니까 밤 12시에 꼭 있어 오다가 얘는 넘어갈 게 없으니까 밤 12시까지만 존재하다가 밤 12시에 꽥 죽는다 라고 하는 거죠. 얘는 여기까지인 거고 얘는 여기부터인 거고요. 이거를 밤 12시 완제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라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고, 여기를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0시에 라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냐고요. 아무 차이 없다고요. 똑같이 그냥 밤 12시에요. 권리의 방향만 다른 거죠.
지금 요 권리의 방향이요. 예, 얘는 밤 12시부터가 중요한 거고요. 얘는 밤 12시까지 있다가 꽥 죽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 이제 민법 총칙에 앞에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을 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민법 총칙에 그러니까 뭐 3일 되는 날에 뭐 3일 후에 3일까지 뭐 3일이 되는 날까지 뭐 그것 갖고 앞에 뭐 아주 뭐 그것만 갖고도 한 2시간짜리 수업 덩어리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한 얘기였죠. 권리 방향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아무튼 밤 12시인 거죠. 밤 12시. 그러니까 지금 책 다시요. 그러니까 책 101쪽을 보시고 101쪽 전체에서, 그러니까 101쪽 놔두고요. 그러니까 다음 뭐 뒤쪽에 102쪽도 있습니다만 가지 마시고 101쪽 전체에서 밤 12시만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정의대로 현실화 된다고요. 언제요? 밤 12시요. 그것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아닌 게 동그라미 3번의 점, 이미 사고 파는 게 있고 동그라미 5번, 6번 그 자리에 남아있는다가 있고 뭐 그런 것이 있는 거죠. 네, 됐고요. 그래서 18번 문제 답은 5번이었고 문제 와서요. 19번 문제 도시정비법이죠. 뭐 도시정비법 뭐 그 사업들 흐름들이야 지난번에도 깊게 봤습니다. 또 뭐 이런 문제 뭐 정의 이런 게 공짜 문제죠. 그러니까 박스에 뭐란 단독주택 다수 중에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반시설,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한다는 거죠. 도로포장 사업이 뭐고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죠. 도로포장 수준의 시설 지원 사업이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이 해제됐다고요. 시설옥망, 건물옥망 이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시설옥망, 건물옥망 감수하고 살겠다. 건물옥망 감수하고 살겠다. 그러면 시설이라도 대줘라. 정비구역 등이 해제, 정비구역 등이 해제됐으면 관청은 둘째 주 끝에 해제된 정비구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20번 문제요. 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권자 정비구역에다가는 뭐 지정권자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사람. 정비구역이 뭐라고요? 우리 생활이죠. 우리 주변에 엉망진창 동네가 있으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 지정 아래 뭐 쓰시고요. 특광시군이죠. 구청장 괄호하시고, 그러니까 특광시군입니다. 그러니까 내개법은 시댁,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시댁. 그러니까 건축법은 시군구, 정비구역 지정은 특광시군이죠. 긴급히 필요하면 누구도 지정할 수 있고요. 구청장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광시군이니까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이 틀렸죠. 동그라미 1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21번 문제요. 정비법 시행 방법에 대한 얘기들이 쭉 이어지고 있군요. 그러니까 책 113쪽 가시죠. 그러니까 113쪽, 112쪽 제일 아래부터요. 그러니까 6가지 사업이 있죠. 그러니까 1번 달동네 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주택 재개발.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주택 재건축. 그러니까 4번 도시환경. 그러니까 5번 그러니까 주거환경 관리. 6번 가로구역 주택 정비사업이 있죠. 그러니까 사업 시행 방법이요. 여기는 다양하게 해주자고요. 4가지요. 그러니까 재개발과 도시환경이 있고 나머지들은 다 한 가지씩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이고요. 문제 보시면 그러니까 21번 문제. 그러니까 동그라미 뭐는 그러니까 정부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에 따라 그러니까 주택, 부대, 복리시설, 오피스시설 건설에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그러니까 관리처분과 환지가 되는 것은 재개발과 도시환경인데, 그러니까 첫째 줄에 주택 등등이 있으니까 재개발이죠. 재개발. 두 번째 동그라미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그러니까 인가받은 관리처분계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시설, 오피스시설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그냥 그 단어를 넣어서 OX로 하면 좋은데 이렇게 내놓으니까 지금 박스의 아래에 있는 동그라미 1, 2, 3, 4, 5가 있죠. 지문요. 그냥 그 1, 2, 3, 4, 5를 그 안에 박스에다 다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 놓고 1, 2, 3, 4, 5를 써놓고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그렇게 내셨으면 좋았고,
또 여러분이 이걸 푸실 때도, 그러니까 이 문제 형태는 그거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동그라미, 무슨 사업은? 이게 무슨 사업이더라? 뒤에 걸 갖고 무슨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동그라미 1번이 맞냐, 틀리냐는 거니까요. 동그라미 1번 재건축을 놓고, 재건축은 한다. X. 틀렸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재개발은 관리처분, 재개발, 두 번째 동그라미요.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그러면 재개발이 틀리게 되는 거죠. 재개발은 어디서만 하니까요? 정비구역에서만 하니까요. 그러니까 세 번째 동그라미, 위와 같이 재개발, 재건축 시행할 때, 그러니까 뭐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거꾸로 써도 된다는 거죠. 예, 아무튼 이런 건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시행할 때 오피스텔 건설에 공부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오피스텔 업무시설 상업 쪽이죠. 준주거 상업 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고, 이 경우 오피스텔 면적은 전체의 30% 이하여야 한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에 또 뭐 리율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5번에 2주택 네 번째 동그라미에다 넣어서요. 그러니까 수도권 정비계획과 과밀 억제권역, 투기괄지구가 아닌 재건축에서는 몇 채 이하고요? 3채 이하이죠. 3채 이하. 그냥 지문 형태만 좀 복잡한 거고, 그러니까 애당초 문제가 아래 있는 동그라미 1, 2, 3, 4, 5를 위 지문에다 넣고, 그러고 나오는 문장 형태의 1, 2, 3, 4, 5 지문과 아무 차이가 없는 거라고요. 그것만 좀 복잡해져 있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 본시험에서는 이런 형태 안 나오니까, 아직까지 나온 적 없으니까 뭐 이런 형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형태가 나오면 그렇게 풀어서 하시면 되겠죠. 뭐 주택 공급은 다 아시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시면 요약집 146쪽이요. 그러니까 146쪽에 양괄 2번 주택 공급 기준 공익사업입니다. 몇 채를 주고요? 한 채를 주는 거죠. 양괄 2번 셋째 줄, 한 사람이 100채 갖고 있어도 한 채, 100사람이 한 채 갖고 있어도 한 채를 줍니다. 146쪽이요. 양괄 3번 예외 5칸. 첫 번째 칸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도시환경, 공익사업 쪽 보니까 한 채, 지금 한 집 지으면 한 채 더 얹어준다. 네 번째 칸 재건축, 과밀억제 권역 아니면 10채 갖고 있으면 10채. 세 번째 칸 재건축, 과밀 억제 권역이면 3채까지. 두 번째 칸 재건축, 과밀 억제 권역이 투기과일지구면 한 채까지. 지금 한 집 지으면 한 채 더 얹어준다. 다섯 번째 칸 가로주택 3채까지만 준다가 있죠. 됐고요. 다음 문제, 다음 쪽. 그러니까 22번이요. 도시정비법, 구청장 등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제하는 경우 집 윗사람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해야 하고, 그러니까 특특시장구수는 직접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 옳지 않은 경우는, 여기는 그 책을 보시는 게 더 빠르죠. 그러니까 내용을 우선 잡고 읽어가셔야 되니까, 떠올리고 읽어가셔야 되니까, 책 121쪽이요. 그러니까 121쪽에 굵은 4번, 그러니까 정비구역 등 해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 두째 줄 자리에서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2010, 그러니까 어디 005 세모 재개발, 그러니까 2017년 출발시켜라 라고 됐는데, 2017년에 출발해야 되는데 18, 19, 20, 3년이 지나도록 계획이 안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면 해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래요. 정비구역 정해졌으면 추진의 승인 신청 들어오라고요. 몇 년요? 2년. 추진에 떨어졌으면 그러니까 조합 인가 신청 들어오라고요. 몇 년요? 2년. 정비구역에서 추진에 2년, 추진에서 조합 2년. 근데 추진에 없이 갈 때는 2년 할 필요 없이 정비구역부터 조합 신청까지 몇 년요? 3년. 조합을 비롯한 시행자들이 두 번째 계획, 설계도, 사업시행계획서, 설계도 써내야죠. 설계도 세 글자 몇 년요? 3년. 그 아래요. 도시환경정비사업 팥죽할머니가 할 수 있죠. 팥죽할머니. 조합이 아니라 할머니가 하는 거니까 팥죽할머니 5글자 몇 년요? 5년이죠. 등이 있습니다.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22번 문제.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토지등 소유자, 누구요? 팥죽 할머니 시행하는 경우로 토지등 소유자가, 그러니까 정비구역으로 정부 시행 날부터 3년 X, 5년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된다, 또 아니면 해제를 요청해야 된다가 되는 거죠. 팥죽 할머니 5글자였고요. 동그라미 2번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 시행하지 않는 경우. 3번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 조합이 조합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 설계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동그라미 4번 조합이 주택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5번 조합이 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조합이 조합 설립인가 받는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 계획서인가 설계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죠. 있습니다. 답은 1번. 23번 문제요.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죠. 조합 책 127쪽이요. 교과법 그림하고 똑같죠. 하나 결정적 차이가 있고요. 뭐가 빠졌고요? 낡은 건축물이 빠진 거죠. 정비계획 정해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이요. 두 번째 계획, 설계도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사업시행 계획서 인가를 받고, 그때는 세 글자 숨기고요. 세 번째, 환권 계획을 뭐라고 하고요?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요. 위치가 정해졌고 그 정해진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게 원칙. 처음에 바로 조합을 만들지 못하게 했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거치게 한 거죠.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조합에서 두 문제요. 책 127쪽. 저 6가지 사업 중에서 7번 보시면 주거도 조합이었고요. 2번, 4번 조합이 같은 족보이고 또 3번과 6번은 전혀 다른 족보인 거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세요. 조합 127쪽이요. 첫 번째 표요. 2번, 4번 조합은 같은 족보이고 2번 주택재개발, 4번 도시환경은 같은 족보이고 3번 전혀 다른 재건축 조합이 있고 또 6번 전혀 다른 가로주택 조합이 있습니다. 정오의 깡충까지는 왔고요. 조합 설립인가 받기 위한 요건요. 개, 도, 삼, 하나, 건, 동, 화. 전부, 삼, 가, 사, 리, 호, 사, 리가 있죠. 설립인가 받고요. 누가 조합원이 되냐. 공익사업 쪽 보니까 뭐고요? 강제가입. 민법 쪽 보니까 누구만 조합원이요? 동의자만 조합원. 동의하지 않은 사람 거 매도 청구. 민법 쪽 보니까 매도 청구로 뺏는 거죠. 조합원 지위 이전 할 수 있냐 없냐 인 거죠. 예, 이전 여부요. A가 B에게 팔면 자본주의죠. 껌 사고 팔 수 있고 커피 사고 팔 수 있고 책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조합원주의 사고 팔 수 있죠. 다 이전됩니다. 누가 조합원가 팔면, 낡은 아파트 팔면 누가 조합원이 된다고요? B가 조합원이 되는 거죠. 낡은 아파트 팔 수 있다고요. 낡은 아파트 팔면 조합원주의도 넘어간다. 낡은 아파트 사고 팔 수는 있는데 조합원주의를 주지 않는다. 어디? 재건축이요? 투기과일지구 재건축이요. 투기과일지구 재건축이라 하더라도 상속과 이 경우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있고 주택 분양은 아까 보셨고, 문제 와서요. 23번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세모 하시고
법 개정된 거고 아주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거기까지는 아직은 나온 적 없고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 동의 후 기재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로 그러니까 조합 설립에 그러니까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나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사선 그고요. 동의를 처리할 수 없다. 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동의서 써줬다 하는 집 보니까 영 아니라고요. 내 거 빼 할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물건 사서 쓰는데 영 아니라고 물건을 받아봤더니 영 아니라고요. 그래서 후라이팬을 샀는데 한 3년 쓰다가 이거 내가 원한 게 아니었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며칠이요? 30일 지나서는 처리할 수 없다. 창립총회 했으면 이미 가버린 거죠. 그것을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1번 맞고. 동그라미 2번. 주택 재건축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해 조합원이 된다. 동의자만 조합원 맞죠? 동그라미 3번. 주택 재개발 사업과 도시환경 정비사업 경우에는 사선 그고요. 재개발과 도시환경은 칠판 뭐라고요? 강제가입이죠. 강제가입입니다. 근데 사선건 뒷부분이요. 재개발 도시환경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X요. 있다. 그냥 강제가입이죠.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할 수 있습니다만 칠판 보시죠. 재개발 도시환경은 강제가입. 동의했든 안 했든 강제가입. 재건축 가로주택은 동의자만 조합원. 동의하지 않은 자는 조합원이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 것을 뺏기 위해서 뭐로 가고요? 매도 청구로 가는 거죠. 3번 틀렸고 동그라미 4번 토지건축물 소유권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 수인 몇 명이요? 480명이요. 480명 공유에 속할 때 수인을 대표하는 1인 조합원으로 본다. 다시는 거고. 동그라미 5번 주그 환경개선사업과 주그 환경관리사업 경우는 주그 또 조합을 설립하지 않는다. 맞죠? 틀린 것은 3번. 24번 문제요. 시공자 선정 시기와 관련해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시공자 선정이죠. 주체만 서면 바로 건설사 계약 맺을 수 있습니다. 134쪽이요. 134쪽에 굵은 6번 표요. 시공자 선정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셋째 줄이요. 조합 서기만 하면 조합 설립과 받으면 총회에서 경쟁 입찰 방법으로 건설해서 정한다. 아래줄 100인 이하 조합은 조합이니까 조합이 서야죠. 조합 설립인가 받고 총회에서 지금한 조합 큰 문제 안 되니까 자체 약속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정관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한다. 도시환경 토지등 소유자 밭죽 할머니, 깨죽 할머니, 밤죽 할머니 참여해서요. 설계도 할머니들 처음 시청 다녀오신 때가 사업시행 인가받은 때죠. 자체 약속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한다. 예외적 시행자 9가지 사유가 있어서 우리가 들어간다. 예외적 시행자 지정고 시 후 시공자를 선정하는데 토지등 소유자 등이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가 있죠. 문제 와서요. 24번 박스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팥죽할머니 처음 시청 다녀오신 때가 언제라고요? 사업시행 인가이죠. 두 번째 계획 설계도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요. 주택 재개발 사업 조합 재건축 사업 조합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로 주체로 선 거죠. 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보셨고 이번 문제는 그렇게 많이 좀 어려운 편은 아니네요. 양은 많고 좀 귀찮게 이것저것 신경 써야 귀찮은 방식이 한두 가지 있는 거지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었죠.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오늘 문제 중에 없으면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이제 사유체 문제로 가도록 하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